대전시가 추진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까지 당면한 대전시가 급증하는 녹지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소 경제 선도를 공언한 충남도가 이번에는 당진시에 도시의 대부분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수소로 바꿔 사용하는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입 15년이 됐지만 여전히 논란거리인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을 위해 완전 공영제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전시의회는 비리 버스 업체를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가 허태정 대전시장의 선거 공약인 대전 도심 일대 공원을 잇는 사업, 이른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을 오는 2029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산 낭비와 원도심 소외 논란에 다른 도시공원 문제까지 얽혀서 제대로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대전시가 허태정 대전시장의 공약 사업인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 세부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남북으로는 보라매 공원에서부터 한밭수목원까지, 동서로는 시애틀 공원과 갈마 공원을 잇는 총면적 125만여 제곱미터에 달하는 대규모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보라매 공원에는 항공기 전시체험 공간이, 샘머리 공원과 둔지미 공원에는 각각 물순환 테마파크와 생태공원이 순차적으로 채워질 예정입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연적, 생태적인 의미를 이 공간에다가 같이 도입을 해서 시민들이 교육과 함께 아이들하고 생태적인 의미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요. 하지만 대전시 의회 사무감사에서는 이미 녹지 공간이 충분한 대전 서구 일대에 많은 예산을 집중하는 둔산 센트럴파크 조성을 두고 적절성 논란이 일었습니다. 원도심에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제대로 된 공원 하나가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다가 수천억을 쏟아붓고 과연 특정 지역 분들만 위해서 만드는 것이냐. 지금 시점은 아니지 않느냐. 대전시는 오는 2029년까지 계속될 센트럴파크 조성 사업에 드는 예산이 38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시의회 일부에서는 2천억 원이 든다는 주장과 함께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빚내서 공원을 사들이는 지방채 발행이 더해져 이른바 녹지 부담액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인당 대전 시민이 떠안아야 될 세금은 약 40만 원이 넘어가고 지금까지 있는 지방채를 다 더했을 때 70만 원이 넘어가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도심 명소를 만든다는 장밋빛 계획에 대해 짚고 넘어갈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대전시 의회가 월평동 막권 장외 발매소에 조속한 폐쇄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대전시는 한국마사회가 어제 시설 폐쇄 계획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마사회가 지난 2017년 7월 막권 장애 발매소의 이전 또는 폐쇄 계획을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상관없이 늦어도 2021년 1분기까지 시설 폐쇄 계획을 냈다며 주변 지역 공동화나 상권 위축 예방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소경제 선도를 선포한 충남도가 전략 실행 방안의 하나로 당진시에 수소 시범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력발전소와 제철소가 집중돼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충남에 에너지 대전환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의 공모 결과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수소 시범도시는 도시의 에너지원을 화석연료에서 수소로 바꿔 사용합니다. 냉난방, 전기 등 에너지 공급에 수소를 활용하고 수소차, 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해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합니다. 충남의 수소 시범도시 모델로 당진시가 선택된 것은 대기 오염과 에너지 다소비로 대표되는 도시를 미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상징으로 바꾸려는 강력한 의지의 반영입니다. 현대제철 화력발전소가 있어서 부생가스를 활용해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 당시가 수소 시범되신다면 교통뿐만 아니라 물류, 어떤 공동주택 이런 게 수소 에너지를 활용한 수소 시범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올해 전국 3곳을 선정하는 수소 시범도시 유치를 위해 충남도와 당진시, 현대제철 등 5개 기관, 기업이 손을 잡고 공모에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2040년까지 수소 전기차 49만여 대를 보급하고 국내 수소의 30%를 공급하는 충남형 수소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충남도는 천안에서 수소에너지 국제포럼을 열고 수소경제 선도 전략을 재확인했습니다.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해지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커질 것이며 특히 에너지 소비량이 많고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에게 수소 경제는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future of hydrogen is here. However, there's no shortcuts. To coordinate groups across the academia and industry to determine the knowledge gaps and agree upon the desired research. 온실가스 배출량 1위 지역에서 수소 경제를 이끄는 수소 에너지 중심지로 탈바꿈할 수 있을지 충남의 도전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와 도내 화력발전소, 제철 석유화학사 등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20개 사업장 대표가 천안 아산 상생협력센터에서 미세먼지 배출 기준 강화와 자발적 감축 협약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충남도는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시행한 자발적 감축 협약에 따라 20개 기업이 투자 약속액 4조 4,600억 원 가운데 3분의 1 정도인 1조 4,300억 원을 환경시설 개선 사업에 투자했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해 중부 지역 미세먼지 상시 감시를 위한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가 서산시에 구축됐습니다. 국내 8번째로 구축한 충청권 대기환경연구소는 황산염과 질산염 등 장거리 이동 대기오염물질 성분을 집중 측정해 산업단지와 발전소가 밀집한 서해 중부 지역의 오염원을 규명하는 지역 대기 분야 연구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된 지 15년이 됐지만 갈수록 재정 부담금은 늘고 승객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바엔 완전 공영제를 실시해서 서비스 질도 높이고 노선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조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전 시내버스 승객은 1억 4,700여만 명, 2014년 1억 6천여만 명을 정점으로 수백만 명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전시가 버스업체에 주는 재정 지원금은 2016년 350억 원에서 지난해 575억 원, 내년 757억 원 등 가파르게 증가 추세입니다. 대전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15년, 버스와 정류장 등 시설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승객들은 여전히 노선과 환승 등에서 불편을 호소합니다. 제가 한 번 갈 때 한 3번까지 갈아타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도 조금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 많이 안 다니니까 환승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 동네는 특히 저 환승이 잘 안 돼요. 버스 노선이 몇 개 없어요. 재정 투입만큼 승객들이 느끼는 효과는 작다며 시내버스 완전 공영제를 통해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버스 업체의 부당 행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들을 대중교통으로 유인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아니라 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된다. 이제는 준공영제보다는 완전 공영제를. 대전시도 완전 공영제가 버스 교통 정책의 궁극적 목표지만 2천억 원의 인수 비용 등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도 복지라는 추세에 따라 올해 예정됐던 요금 인상도 미뤘고 2025년 트램 개통과 대중교통공사 설립과 함께 외곽 노선과 마을버스 등 100여 개 노선부터 공영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되겠지만 우선 완전 공영제 가기 이전까지는 일부 노선만 이제 완전 공영제로 운영을 하고. 한편 대전시 의회는 준공영제 비판이 따르자 수익금 고의 누락업체는 부당 수급액의 50배를 부과하고 3회 이상 부당 행위가 적발되면 준공영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조형찬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방사성 물질 없이도 암을 찾아내는 영상 장비 제작 원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외국 장비보다 전력 소모가 적어서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고병권 기자입니다. 암을 유발한 쥐에 약물을 주입한 뒤 특수 장비로 촬영합니다. 양 어깨와 오른쪽 다리 등
암세포 부위가 화면에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을지대 의대 등 국내 공동 연구진이 개발한 암세포 추적 영상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PET 검사는 방사성 물질을 마시거나 주사한 뒤 촬영하기 때문에 반복 진단이나 단순 검진 시 방사선 피폭 걱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암세포에 달라붙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산화철 입자의 신호를 이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합니다. 현재까지는 산화철 나노 입자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이 학계의 보편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자성 나노 입자 영상 장비, 즉 MPI는 세계 2곳밖에 없는 신기술입니다. 특히 이 장비는 각종 제어 기술을 접목해 전력 소모량을 기존 장비의 100분의 1 이상으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작 가격도 20분의 1로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연구팀은 장비 규모를 키우는 후속 연구와 함께 상용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항목에서의 의료 영상 이미지 시스템 개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과도 이야기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연구팀은 앞으로 암의 진단뿐 아니라 자성을 띤 발열 물체를 활용한 치료 연구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고병권입니다. 철도 노조가 4개조 2교대 도입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여객열차 운행률은 오후 4시 기준 KTX 70.9%, 일반 열차 63.3%로 어제보다 소폭 올랐지만 화물열차는 28.6%로 운행률이 감소했습니다. 대전역과 서대전역의 열차 운행률도 각각 74.3%와 68% 수준을 보이며 시민 불편이 이어지는 가운데 철도 노조 대전지방본부는 정부와 여당이 요구한 협상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오늘 오후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에서 항의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굴하는 자상한 기업에 선정됐습니다. 자상한 기업은 자발적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기업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중기부와 업무 협약을 맺고 대전역 등 전국 5개 역사에 창업자와 벤처기업용 공유 사무 공간을 제공하고 여성 벤처기업 직원을 위한 중소기업 전용 어린이집 3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허태정 대전시장이 3번이나 무산된 대전 역세권 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를 다음 달 다시 공모해 사업을 성사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허 시장은 코레일 소유 토지의 매각률은 협의가 끝났지만 민간 기업들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주거 비율이 쟁점이라며 조만간 내부 논의를 끝내고 4차 공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전 역세권 개발은 대전역 주변 3억 부지 3만 2천여 제곱미터에 대형 복합 쇼핑몰과 호텔, 문화 거주시설 등이 들어서고 환승센터 확충과 함께 지상 53층 규모의 빌딩이 건설되는 총 사업비 1조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계획했던 투자이행 보증금을 제때 내지 않았던 KPIH 안면도가 오늘 1차 투자이행 보증금 100억 원 가운데 10억 원을 납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 세종, 충남 소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